1967년 한강변 작은 공장에서 시작된 한 자동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선진국 기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 그 회사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이 되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축구장 100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차가 7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 미래형 전기차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첨단 로봇 아틀라스가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2021년 현대차는 이 로봇 회사를 1조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사는 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대차가 한국을 버렸다고. 현대차는 떠난 게 아닙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한국의 기술과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76년 현대포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당시 선진국 언론들은 조롱했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이 자동차를?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 차는 품질이 형편없어서 절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현대차 울산 공장 야간 근무 풍경을 아십니까? 기술자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일본과 독일 자동차를 뜯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다. 1986년 현대차는 대담한 도전을 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엑셀을 수출한 것입니다. 미국 딜러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차 누가 사겠어?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해 16만 대 판매. 당시 미국 수입차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10년 10만 마일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차를 믿어달라. 10년 동안 책임지겠다. 이 용기가, 이 자신감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습니다. 현대차도 극심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기야말로 품질을 높일 기회다. 다른 회사들이 비용 절감에만 몰두할 때 현대차는 오히려 품질에 투자했습니다. 남양 연구소를 확장하고 세계 최고 디자이너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소나타와 투싼이 미국 시장을 평정합니다. 한때 싸구려 한국차라고 불렸던 현대차가 이제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2009년 미국 슈퍼볼 광고에 현대차가 등장합니다. 슈퍼볼 광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입니다. 30초에 수십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그 비싼 시간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실직하면 우리 차를 반품하셔도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현대차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 광고 이후 현대차 미국 판매는 30% 급증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2021년 현대차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탐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한국 기업이 소유하게 된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판을 바꾸고 있다. 이것이 현대차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현대차의 성공 뒤에는 또 다른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대차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1990년 골리앗 투쟁.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 노동자들은 133일 동안 공장을 지켰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까지 함께 머리띠를 두르고 연대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단순히 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다운 대우, 안전한 작업 환경, 노동자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그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의 노동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헌신이 현대차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기술자들이 울산 공장을 방문하고는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용접을 하는가? 독일 장인도 놀랄 수준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가 세계를 달린다. 이 자부심이 품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노사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 높아지는 임금,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 일부에서는 귀족 노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연봉 1억 원에 자녀 고용까지. 이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고용 승계 같은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2020년 법원도 현대판 음서제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을 외치는 젊은 세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2019년 와이파이 논란도 국민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작업 중 안전을 위해 와이파이를 제한하자는 회사의 제안에 파업으로 맞선 것은 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0대, 40대 젊은 조합원들은 달랐습니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한 현대차 직원의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사랑합니다. 이 회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현대차의 발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7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을 짓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대차가 한국을 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차는 떠난 게 아니라 뻗어나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 1970년대 포스코가 제철소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했고 결국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 한복판에 최첨단 공장을 짓는 것. 이것은 한국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를 직접 보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감동적입니다. 한 한국 교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차는 싸구려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도 그냥 아시아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지아 한복판에 현대차 공장이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제 아이들이 아빠, 한국이 저런 큰 공장을 미국에 지었어 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지 언론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가져온 것은 공장만이 아니다. 최첨단 기술과 미래 비전이다. 조지아는 이제 전기차 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메타플랜트 건설로 조지아주에는 8,500개의 직접 일자리와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현대차가 가는 곳마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의 힘입니다. 물론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으로 북미 생산 전기차는 대당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간 30만 대면 약 3조 원의 인센티브입니다. 또한 조지아는 라이트 투워크 주로 유연한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한국을 떠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대차의 본사는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연구소는 화성에 있습니다. 울산 공장도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적의 생산 거점을 세계 곳곳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한국을 버린 것이 아니듯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장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 무거운 부품을 옮기면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한 조립을 합니다. AI가 품질을 검사하면 엔지니어가 최종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 혁신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방적기가 나왔을 때 직조공들은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부쉈습니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부가 사라졌지만 자동차 정비사가 생겼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사라졌지만 IT 개발자가 생겼습니다.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이 하겠지만 로봇을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유지보수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현대차도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휴먼 리스키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을 로봇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50대 용접 기술자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저는 30년간 용접만 했습니다. 로봇이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 없어지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회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6개월 동안 로봇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컴퓨터 키보드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로봇에게 용접 패턴을 가르칩니다. 제가 30년 배운 노하우를 로봇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술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퍼지는 거죠. 로봇은 제 적이 아니라 제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최근 현대차 노조 내부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2024년 30에서 40대 젊은 조합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노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임금 인상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협력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첫째, 직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회사에 임금 올려달라 대신 교육 기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자동화 로드맵 공동 설계. 로봇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함께 계획하자는 제안입니다. 셋째, 혁신 아이디어 제안 제도. 현장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 젊은 조합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할 일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됩니다. 회사가 세계와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 일자리도 안전합니다.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 내부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임단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파업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답은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함께 이겨내는 협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미국의 최첨단 공장을 짓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폭스바겐의 위기를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87년 역사의 독일 명가도 변화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현대차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세계 무대에서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6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꿈이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와 한국 제조업의 도전을 살펴봤습니다. 로봇 시대, 기술 변화, 글로벌 경쟁.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노조가 변화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로봇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사가 함께, 기업과 국민이 함께, 기술과 사람이 함께. 60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대차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현대차는 오늘도 세계를 달립니다. 앞으로 정석경제학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